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늘도 11월 5일 코인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시황인데요. 지난번 시황 영상에서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습니다. 여전히 이 65,000불에서 58,000불 사이의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이 4월에서 5월 사이에 큰 흐름과 같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버릴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5대5 정도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기 때문에 각 시나리오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각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지 생각하고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는 비트코인을 이 시점에 분할 매수했고 또 최근 이 65,000불에서 58,000불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인 상승장 시나리오인 이 주황색 박스권을 저점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준다면 그대로 홀딩을 해주면 되겠고요. 반대로 만약에 이 가격이 이렇게 내려와서 다음 파란색 박스나 이 파란색 박스까지 내려온다면 역시 계획대로 추가로 분할 매수를 해주면 됩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 비트코인의 분할 매수 가격대에서 동시에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분할 매수 가격대는 제가 보시기 편하게 직접 써놨습니다. 첫 번째 분할 매수 이 주황색 박스는 66,000불에서 58,000불 사이에 오면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53,400불에서 52,600불 사이에 오시면 두 번째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9,500불에서 48,600불 사이 이 사이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하고 최악의 경우엔 이 지점까지 매수할 생각을 하고 이 전체 2차 매수, 분할 매수 시드는 각각 30% 매수, 15% 합쳐서 30% 매수, 그리고 마지막에 40%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으로 분할 매수를 가져가시면 비록 단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탈출시켜줄 만큼 반등은 해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을 하고 분할 매수를 아래 내려갈수록 더 큰 퍼센티지의 시드로 담아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저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알트코인을 사려고 하는데 언제 사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목표 분할 매수 가격대에 왔을 때 이 시점에 동시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사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비트코인이 전체 코인 시장에서 인덱스, 즉 지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전체 코인들의 시가총액의 약 지금 40%에서 50%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70% 이상으로도 가고요. 또한 비트코인은 큰 세력들이 또는 금융기관들이 그들의 매수 물량을 다 받아줄 정도로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 전체 코인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지 빠지고 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지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코인 시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횡보장인지를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개별 알트코인의 차트로 분할 매수 가격대를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전체 시황을 결정하는 비트코인의 가격대를 보고 반등 시점이 언제일지를 보고 그때 동시에 알트코인도 매수하는 것이 저는 더 현재 시장의 흐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알트코인들은 같이 하락하고 비트코인이 반등할 때 알트코인들도 같이 반등하는 것을 조금만 투자를 해보시면 충분히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코인 시장에는 사람이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시, 즉 로봇이 AI가 자동으로 매매를 하게끔 설정된 본 매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매매들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자동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많이들 돼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시황이 더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의 시황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굉장히 국내 투자자들에게 빅 뉴스였던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당론 확정 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이렇게 발의된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뭐라고 쓰여 있는지 저와 같이 천천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뉴스는 11월 3일 수요일에 나왔는데요. 여당에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이 11월 중에 신설 입법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겁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이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뒤인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금융자산 과세 적용 시기와 같은 조건으로, 즉 주식시장도 과세안이 변경되는 게 2023년부터인데 코인 시장도 23년부터 과세를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직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과세하는 것은 위험하다 라는 말이죠. 또 가상자산이 현재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미술품이나 일시적인 소득 같은 것들을 기타 소득으로 원래 분류를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라는 요구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이라는 조직을 신설해서 이곳에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라는 것도 반영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코인 투자자들에겐, 또 코인 투자를 조금 망설이고 있었던 분들께도 굉장히 매력적인 뉴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법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국회의 의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해서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안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안 원문을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원문을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 기타 소득으로 과세 대상을 보았는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20%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제로도 주식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봐야 하고, 또 주식과 같이 5천만 원까지 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이 과세 시행하기에는 과세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로 늦추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가상자산 소득 금액의 기준입니다. 이 가상자산 소득 금액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것은 우리가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즉 뺀 금액으로 한다는 건데요. 이때 필요 경비라는 것은 그 가상자산의 실질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대비용이라는 건 거래 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이것을 빼고 과세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2023년 1월 1일에 이때부터 과세를 시작하면 그 이전에 들고 있었던 코인들에 대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증명할 거냐 했을 때, 2022년 12월 31일 2022년의 마지막 날 당시의 시가와 내가 실제로 그 이전에 구입했던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기로 한다는 겁니다. 즉, 만약 제가 2021년부터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이 실제 취득가액, 즉 저의 매수 가격이 6천만 원이었다면 이것을 2022년 12월 30일 당시의 시가와 비교하는 것인데요. 만약 2022년 12월 31일에 코인 가격이 7천만 원까지 올랐다면 실제 취득가인 6천만 원과 비교했을 때 더 큰 쪽, 즉 7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가격이 1억 원까지 오르면 3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데 소득 공제를 5천만 원까지 해주겠다고 했으니 3천만 원을 벌었으면 과세를 안 하는 겁니다. 만약 코인 가격이 1억 7천만 원까지 올랐다면 1억 원의 차익이 있겠죠. 이 중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자, 다음 중요 사항입니다. 이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가상자산을 코인 그대로 다른 거래소로 보내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 인출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본다. 즉 인출하는 가격을 매도 가격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의 비트코인을 샀는데 코인이 6천만 원일 때 다른 거래소로 보냈다면 이때 차익을 1천만 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과세는 되지 않겠죠. 이 아래는 이렇게 부칙이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여러 법률 용어와 실제로 수정하기 전 그리고 수정한 후에 법률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건너뛰면 되겠고요. 네, 법안은 이렇게 총 32페이지까지 있네요. 이 32페이지까지 원안의 주요 내용들을 함께 다 훑어봤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회 웹사이트에 가면 이 법률안 처리 과정을 소개해 놨습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이 법률안을 제출하면요, 위원회에 회부되고 국회의장이 검토를 하고 입법 예고하고 위원회 심사를 하는데요. 아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봤을 때 이 법률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고 했죠. 방금 말씀드린 그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원회 심사까지 마치면요, 전원위원회 심사를 가고 그 다음 드디어 본회의로 갑니다. 이 본회의에서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면 자,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의석수 현황을 보면요,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죠. 아까 노웅래 의원이 발표를 할 때 이 여당은 당론을 과세안 유예하는 것으로 정했다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즉, 이 과반의 여당 의원들이 합심을 하면 아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노웅래 의원과 그 외에 구인의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큰 일을 하셨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로 이송이 되고요.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데 대통령이 이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현재 여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은 조금 낮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과세를 유예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 30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더더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나올 확률은 그래도 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하지 않으면 공포가 되고요. 이것은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드디어 발생하죠. 그래서 아마 11월 안에 또는 늦어도 12월까지는 이 과세 유예안이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코인 시장에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다시 코인 투자의 열기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주식과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또 현재 국내 증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세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게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과세 기준에 대해서 이것을 주식의 양도차익 소득과 다른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차별적으로 대우를 한다든지, 과세 공제액도 주식은 5천만 원인데 코인은 250만 원으로 터무니없이 작게 한다든지 하는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 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겠다 싶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비트코인 시황과 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로 유예법안 발의한 건에 대해서 법안 내용도 직접 훑어보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이 법안이 통과할 확률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